네, 조직운영 성과관리 과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장 한번 펴주시면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통신 판매 조직운영 관리, 그리고 통신 판매 시스템의 운용, 마케팅 성과 측정과 활용, 통신 판매 성과 관리 이렇게 4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인 조직운영 관리의 경우에는요, 인사관리, 그러니까 HR과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각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분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요, 지금 같이 들어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신 내용들을 모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파트에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서 듣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텍스트를 외우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력관리에서 채용계획이구나, 채용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를 같이 연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문제 풀으실 때에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풀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해당 내용을 보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핵심 예제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그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해설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은요, 인력 관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 그 채용한 인원과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적절한 시스템과 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채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차, 분목차를 보시면 판매 전략과 목표 이렇게 나오는데요. 통신 판매에서 판매 전략과 목표는 판매 상품과 그 상품의 특성과 시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된다. 자, 어렵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통신 판매에서 전략과 목표는요, 시장성이나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너무 과도하게 세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달성 가능한 판매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이나 방법을 정하는데 이것을 판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봐 주시면 판매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력 운영 계획이다. 자, 조직은요, 기계로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AI로 일부 전환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람 간의 감정 소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채용해야지 우리 조직의 이윤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 일은 첫 번째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력 운영에 따라서요, 판매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운영과 계획 수립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운영과 계획은 신중하게 해서 여기 부분에서 외울 건 없습니다. 판매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전략은요,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팅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을 정하는 것을 판매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판매 인력 운영 계획. 판매 인력의 의의,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다. 쉬운 말입니다.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을 판매 인력이라고 한다. 통신 판매 인력은 점포 없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에 접근한 소비자에게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파는 일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다. 자, 인적 자원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내표하는 것은요, 사람은 조직의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귿도 보시면요, 통신 판매 인력의 특성은, 자, 여기 체크할게요. 자, 임금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낮아서 계속 이직을 하게 되고 시간제 업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요, 수시 고용이나 별도의 특별 고용 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신 판매를 하는 인력은요, 반드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죠.
재택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특별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또는 프리랜서형 고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제 업무가 가능한 것은요, 모든 직종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근로자는 시간, 파트타임 근무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세요.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희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을 잡아야 요 내용을 볼 때에도 처음에 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뭔가 추상적이고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알면 어느 포인트를 우리가 위주로 봐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매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가끔씩 옳은 것 찾아라,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이렇게 반대로 찾아버려서 빨리 풀다가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 체크 동그라미 하고 1번,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다. 틀린 거 있나요?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다. 맞고, 두 번째, 통신 판매 인력은 임금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직도 높다. 틀린 거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통신 판매 인력은 업무의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제 업무가 불가능하다. 자, 시간제 업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통신 판매 인력은요, 재택근무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요. 시간제 업무도 가능하고요. 특별고용 형태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틀린 부분이죠. 자, 네 번째는요. 통신 판매 인력은 미디어를 활용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인적 자원의 관리. 인적 자원이 뭐예요? 조직의 구성원이죠. 자, 통신 판매 기업의 경영 활동은 판매 인력 업무의 수행 여부에 따라 기업 성과가 달라진다. 무슨 말일까요? 통신 판매 기업의 경영 활동은 판매 인력 업무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자, 경영 활동을 수행할 때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다양하게 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계로 돌려서 이윤을 내는 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나오는 판매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기업의 이윤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통신 판매 업무를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통신 판매를 담당하는 한 명 한 명의 인적 자원의 아웃풋, 퍼포먼스가 그 기업의 이윤과 매출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되게 잘해야 되겠죠. 자, 인적자원 관리는요. 일과 사람의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를 위해 적절한 인원을 계획하고 채용하며 관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통신 판매와 판매 인력 간의 적합성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적합성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보이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통신 판매와 그 판매에 종사하는 인력이 이 업무에 내가 적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인적 자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적 자원의 특징, 자, 사람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제 넘버링에서 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틀어가지고 객관식 내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구, 동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요. 사람의 그 개개인의 능동성, 고저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개발할 수 있다. 스스로 성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도 같은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가만히 내가 이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는요. 본인을 스스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장 욕구, 개발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이것이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략적 자원입니다. 자원. 가끔씩 예전, 정말 수십 년 전에 나온 경영학 책에서는요. 과거에는 인적 자원에게 주는 인건비를요. 비용 관점으로 봤는데요. 요즘에는 투자, 자원에 대한 투자이다 해서 투자 관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은 기업의 성과와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는 경영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 자원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고요. 네 번째, 고유 목적성. 경영 자원은 스스로의 목적 없이 기업을 따라가지만 자, 인적 자원은 기업의 목적과 같거나 이 고유라는 것은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목적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지닌다. 자, 우리 그렇죠.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목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꼭 인적 자원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유 목적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적 자원의 특징 4가지. 자,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다? 능동적인 존재이다. 능동성. 그리고 개발, 교육이 가능하다. 개발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인 자원으로서,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은 본인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유 목적성 4가지를 정리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계획.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고유한 특성으로요. 인력 채용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인적 자원 계획이다. 기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과 질적으로 적합한 인력을 채용해서 자,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적합한 인력은 뭐예요?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인력. 양쪽으로 맞는 인력은 우리가 10명 필요하면 10명을 뽑으면 쉽겠죠. 질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인력을 채용해서요.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경영 활동으로서 판매 전략 목표, 전략입니다. 전략 및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력 활용의 효율성. 인력 활용은요,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 배치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 측정 결과를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일단 사람을 채용한 다음에요, 부서를 정해서 배치를 시키죠. 채용한 이후에 배치를 하는데요. 배치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과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직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요, 성과가 매우 떨어진다. 그럼 이 사람의 문제인가, 우리가 배치를 잘못한 문제인가를 분석해서 인력 활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력 활용의 적정성 판단은요, 판매 인력의 규모, 자, 인력이 몇 명 뽑았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역량. 자, 이것을 위에 거랑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는 양적, 자질과 역량은 질적.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판매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자, 사람이 10명 뽑아가지고 10명 필요해서 우리가 10명을 채용했는데요. 이 10명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조직에 공헌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5명이 하는 업무만 수행한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지금 5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효율적으로 잘 인력 관계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인적 자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해설 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자, 인적 자원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수동성, 두 번째는 개발 가능성, 전략적 자원, 고유 목적성. 자, 다 보이시죠? 첫 번째,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능동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걸 계속 이해하시면서 자, 위에 본문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책을 1회독 하실 때는요, 너무 각각의 내용을 이렇게 깜지처럼 뜯어서 보시기보다는요, 전반적인 거시적인 이론을 한번 흡수를 해주시고, 아, 주로 이런 포인트에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문제풀이로 익혀주시면요, 충분히 시험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기업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때는요, 일단 비용이 손실됩니다. 어때요? 10명이 수행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10명을 채용했는데 실제로는 5명분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가 채용 플러스 5인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안 써도 되는 걸 쓰게 만드는 것이죠. 비용 손실, 생산성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자, 기업 내부의 이질감 조성,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간다. 자, 우리나라 노동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요. 그 최저임금 밑으로는요, 일을 아예 못해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업 내부에 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질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 이만큼 받아가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평균 정도 성과 이상을 조금 낸다고 해서요, 아예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 2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기업 경영상.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보상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성과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또는 이 저성과자들이 효율적인 성과를 적어도 1인분 이상 할 수 있도록 성과성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력 활용을 기업에서 매우 중점적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자, 인력 활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가 이달에 1000개 팔아야 되는데 이 1000개를 팔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이 업무 수행에도 적절한 규모인가? 그리고 업무 성격에 따른 인적 구성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즉, 우리가 필요한 숫자적으로 적절한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지지 못한다. 판매 인력의 역량. 자, 예를 들면요, 통신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나 비대면인 상태에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투라든지 말투라든지 표현하는 내용에 있어서 고객을 설득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실제로 대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죠. 자, 그런데 자, 통신 판매 활동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필요해서 우리가 100명을 뽑았어요. 그 100명 중에 80명이 전화 공포증이 있다. 전화 받으면 아무 말도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인력 역량에 있어서 실패한 채용이 되는 것이죠. 판매 인력의 역량 보유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인력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 전략과 목표를 고려해서 현재 인력 규모의 판매 인력 자, 발음이 조금 안 됩니다. 현재 인력 규모와 판매 인력의 역량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등등이요. 규모, 역량, 종합적 판단 측면에서 각각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내려가 보시면요, 판매 인력의 채용 계획의 순서. 첫 번째, 전략과 목표를 이해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인력 운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 그렇다. 판매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뽑기 전에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지? 우리 조직의 판매 전략이 무엇이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첫 걸음은 판매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요, 판매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해서
이게 선행 절차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인력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자, 판매 인력의 현황 파악. 첫 번째, 판매 인력의 현황을 파악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부서별, 상품별 판매 인력 현황을 파악하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 상품별, 부서별 판매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후 채용 계획에 재반영할 수 있겠죠. 피드백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인력의 적정성.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 계획이 적정한지 그 적정성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짜고요. 이러한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요, 규모와 역량이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우리 조직의 판매 전략과 목표를 그러한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요거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 기조에 따라서 이하를 계획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인력 활용에 있어서 판매 인력 규모의 적정성 체크. 규모의 적정성이래요. 규모가 뭔데요? 구성원의 수이죠. 구성원의 수. 구성원의 숫자를 제대로 뽑았는가를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읽어보세요. 첫 번째,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인력 규모인가? 두 번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규모인가? 문제였고. 세 번째, 업무 성격에 따른 인적 구성과 규모인가? 네 번째, 통신 판매 활동에 필요한 판매 인력의 역량은? 이건 뭐예요? 역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생뚱맞게 들어오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면요, 충분히 객관식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판매 인력의 운용 효율성 검증입니다. 판매 상품에 맞는 자질을 갖춘 인력인지, 필요한 적정 인원인지를 개별 또는 부서별 성과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검증해야 된다. 평가 방법으로는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계획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은 고객의 서비스나 응대 또는 판매 인력 상호 간의 의사소통,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사실은요, 판매를 한다는 것은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할 때 말하는 어투가 친절해야 되겠죠. 또는 그 제품을 설명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효과성 검증을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응대고 실질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자, A, B, C 부서가 있는데요. A 부서는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B 부서는요, 매달 9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데요. C부서는 300만 원 매출을 낸다. 자, 그러면 이 C부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판매 인력의 운영 계획 수립. 첫 번째, 기업의 연 단위, 월 단위 매출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운영한다. 자,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하거나 부서 이동을 하고, 과잉 공급되면 업무 조정, 감원을 한다. 두 번째, 판매 인력의 수요 조정. 기업이 매출을 목표로 계획된 기업의 연 단위, 월 단위 매출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판매 인력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 적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판매 성과를 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판매 인력의 운영 계획, 판매 인력의 현황과 적정 인력 계획을 기준으로 추가 채용, 내부 조정, 기존 인력과의 교육 훈련 등의 방법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높은 판매 인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왜 중요할까요? 자, 생산성이 높은 판매 인력의 특성이 조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조직에 도움을 준다를 경영학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라고 해요. 조직 효과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한 정도입니다. 달성한. 자, 생산성이 높은 판매 인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요. 이러한 인력이 우리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인재이기 때문에요. 그 특성을 반영해서 어디에 반영해요? 교육, 훈련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인력의 특성을 교육, 훈련에 반영해서 역량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판매 인력의 운영 계획은 지금 우리가 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만 제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러한 딱딱한 방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 예시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인력이 부족하면 감원이나 업무를 조정하거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판매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성과가 떨어지면 조율을 해야 되지만 판매 성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조율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판매 인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것을 이후 나머지 교육 인원들에게 훈련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배치도 나오는데요. 이 인력 배치부터는 이하의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